저번에 그 명제 했던 거에 뭐 교재는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프린트로만 제가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복소수하고 시험 대비기간 쉬었다가 그죠? 네. 다시 하는 걸로. 자 보시면 뭐 유형별로 제가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뭐 이거는 심화 내용에 필요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거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각자 거 분류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기본 절대부등식. 그 1번은 제가 왜 선별을 했냐면 제곱의 합의 최소는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근데 문제는 그 A, B, B, C, C의 합의 최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간간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선별을 해놓은 건데,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넓이 얼마죠? 넓이 선생님들 좀 구해줄래? 높이가 3이면 얼마지? 넓이가? 4분의 4분의. 아 잠시만요. 네. 높이가 아니라 한 학생하고 똑같아? 문제를 지금. 그냥 3부터 3이야? 제가 산수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3루트 3이잖아요. 그럼 이제 각 넓이가 3루트 3이에요? 한 면 길이가? 넓이가? 넓이가? 그럼 한 변은 얼마죠? 2루트 3이요. 2루트 3?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A, B, C, 그죠? 네.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에 2루트 3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주어졌어. 제 거예요?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물어봐요. 이게 3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요거는 기본 절대부등식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는. 그래서 이거는 뭘 이용하냐면 얘하고 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거. 요거 있죠? 네. 요거 넘기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그죠? 네. 쓸게요, 제가. 이게 절대부등식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요 문제만 계속 보여요. 네.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데, 물론 등호라는 것은 A = B = C죠. 네. 얘는 잘 나와요. 네. 이게 시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곱셈공식 쓰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인데 얘랑 계산하면 3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딱 기본 절대부등식이에요. 네. 여기다가 요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3. 네. 그럼 얘의 최대값이 나오죠. 네. 저도 요 문제밖에 못 봤어요. 이런 형태밖에.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정도 형태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얘랑 맞물려서 여기서 할까요? 네. 얘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기본 절대부등식 문제고, 그 다음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놈의 최대치를 물을 때가 있어요. 예, 그 주어진 조건이 다른 거죠. 예, 이게 주어질 때랑 이게 주어질 때랑.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 쓰시면 돼요. 예, 얘는
그래도 코시바르츠 부등식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식이 주어지잖아요. 하나가. 그럼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위치를 바꾸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 형태를 만드는 문제. 예, 그게 또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랑 얘랑 곱해서 이거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b제곱. 그 다음 얘랑 곱해서 나오면 되니까 c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니까 a제곱.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은 주어진 거잖아요. 4. 얘도 주어진 거고. 예, 그래서 요놈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두시고 1번은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적인 거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오시면 원래 산술계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2번이에요. 네. 2번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요 영상에 보시면 요거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얘하고 풀이 자체가 다른 거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2루트 AB 2루트 AB분의 2 그리고 계산하시면 4 이거 약분되고 루트 2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틀린 부분 찾으시고 없어요. 틀린 부분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말 그대로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해요.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해요. 곱한 것도 성립해요. 네, 항상 성립해요. 네. 근데 얘가 틀리는 이유가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에 이걸 적어요. 항상 최소값 이게 4루트 2다. 이걸 쓰는 순간 틀려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썼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따로따로 산술계를 쓴 거잖아요. 얘의 등호성립 조건하고 얘의 등호성립 조건이 따로따로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합체시켜도 같다라는 표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에 거 보시면 얘는 등호성립 조건이 A 이꼴 B잖아요. 얘는 등호성립 조건이 이거와 이거 같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B는 2A 나와요. 그럼 얘하고 따로따로 돼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이 형태로. 근데 이게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걸 쓰는 순간 틀린 거고 그 이외엔 다 맞아요. 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음 보기 중에 잘못된 것은 하고 1번, 2번 쭉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 쓸 때. 네, 요걸 딱 쓰는 순간 틀려요. 네, 그 이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2번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보시면 앞에 거 산술기와 뒤에 거 산술기와 쓰시면 등호성립과 다르죠? 그죠? 예. 그럼 산술기와 쓰면 안 돼요. 식이 두 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뒤에 거를 K로 놓은 상태에서 이것처럼 곱해서 푸셔야 돼요. 예. 거기는 지금 뭐냐면 이 값이 주어지고 이 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 얘를 K로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7이라는 값을 주어졌다 그러면 얘가 7K인 거예요. 그럼 식이 따로따로 있는 거를 정계를 해버리면 식이 하나로 바뀌어요. 네, 그럼 그 한 개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산술기가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번도 뒤에 거 K로 놓고 그냥 곱해서 식 하나로 만든 다음에 산술기가 쓰시면 돼요. 예,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그게. 근데 얘는 각각 산술기하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최소값 4라고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얘 등호성립 조건, 등호성립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산술기하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따로따로 정계를 해버려가지고 얘만 산술기하를 쓰셔도 괜찮아요. 어떤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는. 그래서 왜 조금 더 복잡하게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3개로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럼 뭐 보통은 전개를 하라고 시키는데
왜냐하면 전개하면 식이 하나로 나오니까 등호성리 조건이 한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건 등호성리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 형태인 거잖아요. 얘 등호성리 조건과 얘 등호성리 조건이 같으면 각각 쓰셔도 괜찮아요. 네. 얘 산술기야, 그 다음 얘 산술기야 쓰셔도 등호가 똑같기 때문에 괜찮게 그냥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예. 등호만 성립하시면 돼요. 등호만 성립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각각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3번 하고요. 뒤에 보시면 비슷한 게 있어요. 18번. 거기 3번에다가 18번하고 비교라고 쓰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3번은) 그 주어진 식을 대입할 수 있으면 돼요. 대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지금 요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채소. 이것도 별놈들 다 있어요. 어떤 놈들은 이거를 산술기가 쓰더라고요. 이거 산술기가 쓰고 이거 산술기가 쓰고 제곱해서 더하고 별놈들 다 있어요. 근데 이 식이 이 상태에서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달라요. 이거 산술기가 썼을 때 등호성리 조건 A는 1, 요거 썼을 때는 B는 루트 2. 집어넣으면 안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등호성리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기하고 코시시바르 조건식에서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식이 마찬가지로 두 개로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대입할 수 있게끔 전개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가 어차피 2니까 얘는 놔두고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이거 최소. 그럼 어차피 이 값이 최소가 나올 거니까. 근데 얘 최소 구하는 방법은 산술기야 쓰셔도 되고 코시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네,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K로 놓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랑 식이 두 개잖아요. 네, 그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그냥 건들지 않으시고 그냥 얘를 K로 놓고 이거 곱하셔서 푸셔도 돼요. 네, 곱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얘처럼 푸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게 이제 산술기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코시 쓰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1.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 그러면 B분의 2죠. 2. 이렇게 되죠. 네. 얘가 2고요. 요 놈을 우리가 K로 놓으면 이게 9니까 요 놈만 반대로 넘어가면 돼. 그럼 K 채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산술기야 쓰셔도 되고 코시 쓰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근데 그 뒤에 18번을 보시면 요거랑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들어가지고. 잘은 안 나와요, 선생님들. 저거는 잘 나오고 요거는 잘은 안 나와요. 네. 학교 시험제가 좀 어려운 학교에서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구하는데 이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푼다는 건데 얘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이 이게 전개예요. 근데 이거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대입하기가 힘든 상태인 거죠. 예. 그럼 이거를 대입해야 되는데 요거를 대입하는 방법이 얘를 코식을 쓰시면 돼요. 이 식을. 코식을 쓰면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코식을 쓰는데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여기 제곱식이 들어가고 제곱식이 들어가죠.
그럼 얘랑 곱해서 여기 와야 되고 얘랑 곱해서 여기 오면서 이거를 대입할 수 있는 식이니까 1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이 들어가면 a 더하기 a분의 1 b 더하기 b분의 2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상태 a 더하기 b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요 놈이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시 쓰셔도 되고 산술기하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네. K로 놓고 곱해서 푸셔도 돼요. 요거인 상태에서 이거 최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산술기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릴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같은 문제잖아요. 잘하는 애들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못하는 애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모든 산술기하 문제는요 코시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네. 코시로 썼을 때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산술기하식은 다 코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이거 우리 B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 루트 제곱. 루트 제곱, 루트 제곱, 루트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곱하면 1, 곱하면 루트 2 네, 이렇게 돼요. 그럼 답은 3 더하기 2 루트 2가 최소예요. 아니죠? 네, 여기서 이거 넘어와야죠?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죠? 네, 넘어와도 똑같죠. 그래서 산술기하식도 다 코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니까 원래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선생님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번하고 5번. 이 4번하고 5번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애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쭉 가면 돼요. 이거 최소값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되죠. 이해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통분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되죠. A가 양수일 때 이거 최소값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 되죠. 그죠? 네. 반대로 바꿔가지고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시험 문제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차수를 낮춰서 풀으라는 뜻이에요. 네. 차수를 낮추면 산술기하 쓸 수 있는 식으로 바뀌니까 그게 4번이 그 내용이죠. 네. 분자를 분모로 나눠가지고 차수 낮추기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수를 낮춰서 풀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요걸 해주시면 돼요.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얘는요 최소를 갖죠. 얘도 최소를 가져요. 뒤집었으니까 얘는 최대를 가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최대값은 하고 물어봐요. 최소는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최대값은 하고 물으면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뒤집고 차수 낮춰서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네. 그 밑에 5번이 그 내용이에요. 네. 5번이 쉬운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해드릴까요? 최대값 구하시오 이래.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돼요. 뒤집어요 이 상태에서 K라고 놓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저희가 배웠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차수 낮추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술기하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 4 이상이라는 것은 K분의 1이 4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뒤집어요. 그러면 K는 4분의 1 이하가 되니까 요 놈이 바로 최대인 거예요. 그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와요. 물론 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잘하는 애들이다 싶으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나누시면 돼요. 분모 분자를 A로. 과정은 똑같아요, 선생님들. 분모 분자를 A로 나누면 우리가 보던 식이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 그래서 여기가 산술기하 쓰시면 4 이상 뒤집었으니까 4분의 1 이하. 잘하는 애들은 요 정도 똑같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이제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왜 이걸로 할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치환하면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치환해가 이제 복잡하긴 한데 어차피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4번, 5번은 저는 주로 한 번에 설명하는 편이라. 그리고 넘겨보시면 6번은 원래는 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시중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예전에 아마 그 수능 실험평가가 어디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게 좋아요. 애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사실상 이거는 원래는 중학교 걸 모르면 애들 못 풀더라고요. 이거 자체도 편행해요. 네, 편행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원래는 그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주어져요. x, y로.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지냐면 x 플러스 y 범위하고요, x, y 범위하고 그리고 등호 성립할 때. 네. 이거 최소값 묻는 문제하고 얘가 등호 성립할 때 그 최소값이 성립할 때 그때 이게 무슨 사각형이냐 그게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수능 문제 그때 나왔던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중학교 거잖아요. 이게 A, B, C 이렇게 놓고 할게요. C, D, 여기에 D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이제 성립하는 거. 그리고 요 원에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이 1이라고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질 하나가 평행선이 있을 때 원이 위에 거 아래 거 다 내접하고 있는 상태면 여기 접점과 접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얘가 원의 지름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요. 여기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가 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성질 하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걸. A, B는 1이고 C, D도 1이에요.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내야 돼요. 네, 이걸 알아내는데 어떻게 알아내냐면 여기가 접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그면 이게 같죠? 예, 여기랑 여기 같으니까, 그죠? 네. 그럼 요각과 요각이 같겠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겠네요. 그죠? 합동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랑 각이 똑같으니까 요게 직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요것만 있으면 끝나요. 그럼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 1이라 그랬죠. 여기 직각이고. 소공식 쓰는 거예요. 중위 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네. 그래서 AB가 1 나와요. 그럼 이쪽도 똑같은 상태예요. 이쪽도 보시면 그래서 CD가 1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은 이거 다 풀어요. 네. 저거 알아내는 게 중요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x 플러스 y라는 것은 a 플러스 d하고 y가 b 플러스 c죠. 이거 한 번에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B 1이고 CD 1이니까 요 놈의 값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4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 4고 그때의 등호는 제가 지금 4개를 한 번에 써서 그렇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A, B, C, D가 다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다 같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정사각형이다 이게 있어요. 조건에. 그리고 요놈의 최소값이 4이다 이것도 조건에 있고 이게 기억, 이게 니은. 그 다음 디귿이 또 이거예요. 얘의 최소값은 또 4이다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얘가 A 플러스 D고요. 그 다음 얘가 B 플러스 C죠. 요거 산술자 쓸게요. 그럼 얘가 2 루트 AD, 그다음 얘가 2 루트 BC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4 루트 ABCD니까 ABCD가 또 1이죠. 여기서 보다시피. 그럼 얘가 1이니까 1 집어넣으시면 최소값 4 맞아요. 이거 굳이 전개 안 하셔도 돼요. 등호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이때 보시면 등호를 보시면 제가 산술지어 쓴 게 이거하고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호는 A하고 D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술지어 쓴 게 B하고 C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이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거 성립할 때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맞는지. 네. 그럼 여기서 A하고 D랑 같고요. 얘하고 얘랑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얘랑 같은 값이고. 그때 최소값이 나오니까. 네.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냐 물으면 이건 또 틀리죠. 네. 이 발레가 있어요. 이 등변사다리꼴. 이 등변사다리꼴이어도 이거 성립해. 네. 그래서 요거는 정사각형이라고 틀린 거고. 네. 요 문제는 애들한테 써먹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 뺐고. 자, 거기에 7번으로 넘어오시면 그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7번, 8번 그거예요. 제가 보시면 x가 양수일 때요. 이거 최소값을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산술자 썼을 때죠, 그죠? 네. 그래서 2 이렇게. 그러면 이거일 때 최소값을 물어봐요. 2분의 1보다 클 때 최소값. 2죠. 네. 1 이상일 때 최소값을 물어봐요. 2예요. 3 이상일 때 최소값을 물으면 이게 최소값이에요. 네, 2가 아니라. 그 다음 5 이상일 때 최소값이라는 것은
5를 대입한 함수값이 최소예요. 그리고 6보다 큰 최소값이면 존재하지 않고요. 예. 애들이 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산술기하는 항상 특정 범위 내에서 나오는 값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무슨 얘기냐? 이거 이외에 산술기하를 쓰지 마라 그래요. 네, 쓰면 안 된다.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쓰는 거잖아요. 네. 일정 범위를 넘었으면 산술기하가 적용이 안 돼요. 최소값이. 네.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내용은 되게 쉬운 거예요. 얘도 이거 그냥 숫자 그래프를 외우라고 시켜요. 이 그래프는 선생님들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수원에도 써먹을 수 있고 수태도 써먹을 수 있고. 네. 기억을 선생님들도 해두시고 어떻게 되냐면요, y 이퀄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y 이퀄 x분의 2. 요 두 놈의 함수값을 더한 거예요. 그죠? 네, 함수값을 더한 게 바로 저 그래프인데 하나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면 요 함수값에다가 요 함수값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함수값에다가 요 길이만큼 요만큼 올라가면 되죠. 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 형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저것만 외우시면 돼요. 저거 하나만. 그냥 자기 자신하고 역수를 더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x가 양수일 때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죠. 네. 등호 성립 조건이 x가 1일 때예요. 여기가 1. 그때 최소값이 2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네, 음수일 때 산술기하 쓸 수 있으니까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애들도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놈을 그냥 k라고 놓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 다음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그럼 마 k가 되고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양수니까 산술기하 가능해요. 단 얘는 최소가 아니라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는 최대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바로 요 놈이 바로 최대. 요 놈. 이렇게. 그때 x는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하면 이거 금방 나와요.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이 그래프만이니까 최소값 2죠. 예.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럼 2분의 1보다 커서 이렇게 요 그래프니까 그래도 최소는 여기인 거예요. 근데 요거 넘어가는 순간, 요 놈을 넘어가는 순간 3 이상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바로 최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선생님들. 여기 숫자 붙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그리시면 돼요, 대충. 그럼 이거 산술기하 쓰면 2루트 2 나오죠. 여기가 2루트 2고 등호선이 조건이 x가 루트 1 때니까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돼요.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거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7번하고 8번이 치환했을 때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7번 같은 경우는 x5제곱을 치환하시면 되고, 그러면 또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2루트 5, 그때 t 값이 루트 5,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루트 5, 그때 t 값이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될 수 없는 값이 얘와 얘 사이값. 예, 그래서 그 4번이 답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8번도 그 오른쪽에 있는 분모 있죠? 분모.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빼기 3. 그거 치환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뭘 갖냐면 그 앞에 2차 반전식에서 알파의 범위가 나와요. 그 범위를 위해서 또다시 치환한 식의 범위가 나와요. 그럼 이 범위보다 이제 큰지 작은지만 잘 판단하셔서 최소값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치환하면 다 이거랑 반열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 8번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9번으로 넘어오시면 9번, 10번, 11번이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예.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그 9, 10, 11 하고요. 뒤에 있죠. 12, 13, 14, 15. 요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식을 변형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산술기가 쓰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코시를 쓰거나. 그래서 요 식 변형 때문에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9번도 이제 대표적인 건데 9번은 그나마 좀 쉬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그냥 A로 놓으시면 돼요. 이거 B로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 하나만 찾아내시면 돼요. 예, A, B 관계가 이거잖아요. 더하면 어차피 X 사라지니까. 그죠? 이거인 상태에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 하나 찾아내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찾더라고요. 영어를. 그리고 10번도 요 10번도 똑같은 건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요거 최소값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최소값. 근데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관계식이 아니에요. 얘를 A로 봐요. 얘를 B로 놓고 아이고 A, B가 있네. 그죠? 그러면 X, Y, Z로 할게요. 얘를 Z. 이렇게 놓으시면 문제는 이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최소값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있죠? 물론 이 K는 상수로 안 나타나요. 범위로 나타나요. 이거는 그래서 애들이 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X가 K 이상인데 이거예요. X가 이거일 때 이거 K 값 구해줘요. 애들이 되게 단순하죠. 네, K1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1이면 안 되죠. 그죠? 예. X가 1 이상인데 이거를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K는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돼요. 예. 그래서 K는 1 이하가 답이에요.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관계식 하나만 찾으면 되죠. 관계식 하나만.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렵긴 해요. 네, 관계식 찾는 게. 요거는 이제 역수로 찾아요. 역수로. 왜냐면 이 상태에서 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 없어서 역수를 취해 보시면 요거 바꿔버릴게요. x분의 1. 그럼 s분의 이거잖아요. 네. 1 마이너스 s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 y분의 1은 1 마이너스 s분의 b고요. z분의 1은 1 마이너스 s분의 c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돼요. 네. 더하면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s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근데 얘가 주어졌죠. 여기서 이 s라고. 그죠? 네. 그래서 얘가 1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바꾼 거예요. 이거일 때 요거 최소값 구하시오. 그 문제가 훨씬 더 풀기가 편하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11번은 원래는 빈칸 채우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버렸어요. 이거 애들한테 내버렸더니 원래 뭐 최소값 구하는 문제도 있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풀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사실상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써먹기엔 괜찮아요. 괜찮더라고요. 기발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최소값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증명만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요 세 개잖아요. 예. 두 개 짝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빼기 C가 있고 요 놈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를 산술기였어요. 이렇게. 그냥 쓸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요거랑 요거 했죠. 네, 그럼 요거랑 요거 해볼까요? 얘하고 요놈. 요 놈을 또 산술기였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하고 요 놈. 그 다음에 요거죠. 네, 이렇게 하면 답 나와요. 네. 어떻게 하냐면 요거 쫙 더하잖아요. B 지워지고 C 지워지고. 그죠? 네, 그럼 4A 남죠. 그럼 여기는 4B 남고 여기는 4C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쫘르르 곱해주면 이 나와요. 그냥 이게 4ABC잖아요. 요 가로 안에 거 두 개 쫙 곱해서 곱하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싹 숫자만 지워주시면 돼요. 네, 숫자만 지워주면 간단히 나와요. 근데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12번하고 13번은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게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참고해서 예제 쓰시라고 제가 놓은 거고 12번은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 최소값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산술기가 써도 안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식을 변형해야 돼요. 얘 건들지 마시고 얘랑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바꿔주시면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그냥 쓰시고 얘랑 산술기하 써서 없어지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식 변형 없게만 해주시면 되고 이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고 그죠? 숫자 1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 얘 자체는 산술 기하를 써야 되는 식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2차 함수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여기 최소 각각 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접목해서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그 밑에 13번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리고 14, 15번도 원래는 똑같은 건데 15번은 뭐 거의 못 풀어요. 네, 15번도 많이 좀 어려워서 요 문제는 잘 나와요, 선생님들. 네, 요 문제. 저거일 때 A, B 최대값 구하시오. 첫 번째 방법은 이걸 B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는 방법. B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A 플러스 1분의 21 마이너스 4A네, 이거네,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요 A 여기다 A 곱하면 분자가 2차가 되어버리죠? 그럼 아까 했던 거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차수 높으면 차수 낮춰서 산술교식 네, 그거 나와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뭐 이것도 애들이 어차피 뭐 감각을 좀 익히는 거니까 이거잖아요. A, B 붙어있는 거 그럼 얘가 붙어있으니까 놔두고 얘만 붙이면 돼요. A, B를 붙이는 방법이 다 산술기하 쓸 필요 없고 요놈만 산술기하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A, B고요. 요 두 개를 산술기하 써버리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T로 놓으면 요게 T 제곱이 되죠.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요거 넘기면 t 값이 두 개가 나오죠. 네. 3, 7 그죠? 7이니까 마치라고 3이니까 요건 불가능해요. 그죠? 네. t는 양수니까 루트 ab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안 썼네 이거 그죠? 이거 안 썼네 그러면 마칠부터 3까지니까 그죠? 얘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식인 거고 그래서 a, b는 9 그래서 최대값은 나와요. 이게 최소는 뭐 못 구하는 거고 이게 부분산술기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15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보는 거죠? 네. x제곱 플러스 xy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이건 똑같아요. 얘도 식 변형을 통해 가지고 산술기를 다 한 번에 쓴 얘는 부분 산술기를 써버리는 거예요. 개수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거 이 개수가 똑같잖아요. 여기에 x제곱 하나를 얘한테 줘요. 그러면 2x제곱에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식변형한 거예요. 그리고 요 놈만 산술기하를 쓰면 끝나요. 네. 그러면 2x제곱이고 이거 산술기하 쓰시면 2 루트 x제곱 y제곱이니까 빠져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변 2 나누면 답 최대값 3. 네. 근데 저게 사실상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모르죠.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네.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나오는 거니까 애들 중에도 푼 애들은 없어요. 근데 힌트 주면 풀더라고요. 식 변형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산술기하 써봐 하면 푼 애들이 있어요. 네, 상위반 애들. 걔네들은 잘 풀더라고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부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예제는 선생님들 맞게끔 그냥 뽑으시면 돼요. 이거 제가 좀 상위권 때문에 어떻게 뽑는 거고 그리고 16번 문제도 잘 나오죠. 시험 문제 굉장히 D 값의 범위나 A 값의 범위나 B 값의 범위나 C 값의 범위나 동일해요. 최대 최소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대칭식이니까. 네. A, B, C들 아무리 바꿔도 똑같은 식이니까 다 값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냥 이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이럴 때 뭐 C의 최대 최소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걸 없애줘야 돼요. 저 AB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7 마이너스 C제곱이고 A 플러스 B가 3 마이너스 C잖아요. 그래서 A, B에 관한 코시를 써버리시면 돼요. 그냥 C는 생각하지 마시고 C는 어차피 상수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거 넣으시고 요거 넣으시고 그럼 C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C의 최대 최소가 나와요. 이 문제도 뭐 잘 나오니까 16번은 3개잖아요. 4개잖아요. 그럼 3개 요거 3개 코시 써버리면 돼요. 네, 그럼 문자 하나만 남는 거니까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17번은 일반적인 코시 맞춤 부등식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8번 설명드렸고 19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 위치 바꿔서 이거 19번에 1번 때문에 제가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19번에 1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곱 위치만 살짝 바꿔가지고 코시 쓰는 방법 있죠? 예. 그래서 그 형태로 바뀌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20번도 똑같아요. 20번도. 요 20번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본 문제죠. 네, 이건 기본 문제예요. 이거 굳이 써버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살짝 바꿔요. 이거의 최대 최소는 하고 물어봐요. 그 문제가 이거죠.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식 하나만 나오면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이 식 하나만 나오면 얘 구할 수 있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잖아요. 위치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A, B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C, D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더해버리면 돼요. 네. 그럼 더하면 최대 최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그 앞에 문제랑 다 일면 상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 뭐 기본적인 건 제가 영상 저번 주 거 제가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영재인가? 그죠? 그거 같이 올려드릴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다음 주에 복소수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